자, 이번 시간에 이제 129페이지. 자, 계정, 거래 기록, 계산 단위 나오죠. 가봅시다. 자, 계정을 학명으로 어카운팅. 그래서 어카운트라고 그래서 자, A, C, 뭐 대문자 써도 되지만 소문자로 이렇게 AC 이렇게 학명을 쓰는데,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거래가 일어나면, 회계상 거래가 일어나면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합관계에 따라서 자, 거래가 발생이 되면 기록을 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한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해서 미리 설정된 단위를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해서 미리 설정된 단위를 계정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계정은 미리 설정된 단위로서 자, 이 계정 설정된 단위에 고유명칭을 계정 과목. 그러면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해서 정리하기 위한 고유 명칭을 계정 과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런 계정, 우리가 계정을 기록하는 시간과 장소 단위로 있는데, 그래서 이걸 기본, 그러니까 계정 계좌, 계정 계좌, 자, 또는 우리가 제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계정을 기입하는 장소를 계정 계좌라고 하죠. 기입하는 장소 의미. 자, 그래서 장소를 떠나서 이 계정 과목은 최소 고유 명칭을 말하는데, 이 계정하면은 대표적으로 재무상태표, 학명 쓰고 있죠. 재무상태표 계정과 포괄손익계산서 계정. 그럼 자,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은 비용 계정, 수익 계정. 예를 들어서 자산 계정 하면 유동 자산 계정, 비유동 자산 계정. 유동 자산 계정 하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 등등등. 비유동 자산 하면은 자, 유형 자산, 즉 건물 계정 등 다양하겠죠. 자, 예를 들은 건데, 자, 그래서 자, 이 계정은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한 미리 설정한 단위니까 그 단위의 고유 명칭을 계정 과목 그랬죠. 기입하는 장소를 계정 계좌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랬을 때 현금이 현금성 자산 계정, 유동 자산 계정, 자산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 자, 이러죠. 그래서 이 계정이 붙었다는 건 설정된 단위니까 그 기록을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기록하려고 설정한 단위를 현금이 현금성 자산 계정, 유동 자산 계정은 유동산을 기록하려고 설정한 단위. 그래서 비유동 자산 계정을 포함해서 자산 계정. 자산을 미래에 대한 효익의 경제 자원이 있는 기록하려고 설정한 단위 자산 계정.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려고 설정한 단위 재무상태표 계정. 자, 그래서 무슨 계정 이렇게 나와서 이런 계정들의
고민을 하지 말 것. 자, 그래서 이런 계정, 이런 계정의 형식, 계정의 형식하면 자, 표준식 있고 요약식 있고 그런데 뭐 표준식 계정, 뭐 잔액식 자 있는데 이 계정 형식은 학습 목적으로 약식 T 계정, 약식 T 계정을 활용하자. 약식 T 계정. 그래서 표준식, 잔액식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원장을 좀 봐야 되니까 그때 정리할 테니까 그래서 약식 T 계정으로서 자, T자 알파벳 T자를 활용하자고 그랬죠. 그죠? 그랬을 때 계정에 T 계정에 자 왼쪽 변을 차변 반복이죠. 오른쪽 변을 대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우리가 왼쪽 오른쪽을 구분했을 때 왼쪽 변을 차변 오른쪽 변을 대변으로서 묵시적 약속이라고 그랬죠.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왼쪽 변을 차변, 오른쪽 대변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럴 때 이 재무상태표 계정, 포괄순위 계정에 대한 틀 봤는데 자 그에 따른 131페이지 뭐 130페이지 하단에 QN이 있죠. 실질 계정, 연구 계정과 명목 계정, 임시 계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뭐 기본서만 하겠지만은 자, 날 나오는 김에 요 재무상태표 계정, 포괄순위 계산서를 재무상태표 계정을 실제 계정, 포괄순위 계산서 계정을 자 임시 계정, 명목 계정, 뭐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재무 상태를 실제 계정, 연구 계정, 명목 계정, 임시 계정이라 하거든요. 리얼 어카운팅, 러미널 어카운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 계정은 재무 상태표 계정과 일치하고 포괄순위 계정은 임시 명목 계정과 일치하는데 자, 그 이유는 계정이란 건 잔액이 존재하는데 그 잔액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가치가 존재하니까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실질 계정, 이용할 수 없는 계정을 명목 계정에 표현을 쓰니까 이런 건 뭐 재무살인 계정, 실제 계정, CI, 명목 이런 계정들은 기본서 과정 가서 구분하면서 정리하니까 확인하면서 그러면은 131페이지에 자 재무상태표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자산 계정은 유동과 비유동, 부채도 유동과 비유동 부채 계정이 있는데 그래도 교재가 워낙 많이 정리했으니까 131페이지 유동 자산 계정 계정의 첫째 현금이 현금성 자산 기록한 고유 명칭을 계정 과목이라고 그랬죠. 현금 사익의 계정 과목이다 그 말. 기록한 고유 설정한 명칭. 자 그다음에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매출 채권 단기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이제 넘겨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래도 표시 좀 하죠. 중요한 이 계정 과목이 좀 그래도 좀 우리 과정 공부할 때 중시하는 과목이 현금이 현금성 자산 표시 좀 해야죠. 당구장 표시. 단기 매매 금융산 표시해야겠죠. 다음에 매출 채권 표시해야겠죠. 다음에 미수금 표시해야겠죠. 미수 수익 특히 표시해야겠죠. 선급금 표시해야겠죠. 선급 비용 표시해야겠죠. 상품 표시해야겠죠. 자 그리고 자 투자 부동산 매도 가능 금융산 매도 가능 표시해야겠죠. 만기 보유 금융자산
유형자산에 네, 구제한다면은 지금 투자산에는 분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기, 무형산에 영업권, 라이선스, 프레이사인,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타 비유동자산에 보증금, 장기, 미수금, 지금 자산에 뭐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 이런 분류 지금 없는데 구분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자, 이 자산을 일반적으로 기초로 이렇게 분류했을 때 정리한 틀의 의미가 되니까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유동과 비유동. 뭐 유동이 아닌 항목이 비유동이니까 그러면 투자나 무형 등에 속하는 건 다 유형은 비유동산이에요. 자, 그다음에 부채하면 유동부채 하면은 단기 차입금, 외상매입금, 지급원, 뭐 매입채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 중요합니다. 미지급금 중요합니다. 선수금 중요하겠죠. 예수금, 유동성 장기부채, 마지막 한 선수수익 중요하겠죠. 다음에 비유동부채, 사채 중요하겠죠. 장기차입금, 장기외상매입금, 장기지급은 장기매입채무, 제품보증, 충당부채 중요하죠. 부채, 비유동부채, 충당부채. 자, 다음 자본, 자본금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수령, 이 잉여금. 자, 계정으로 자본 계정은 우리서 자, 우리가 자본, 납입자본, 이용, 기타 자본, 구성으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틀에서 뭐 지금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잉여금 이런 계정들을 한번 구분했죠. 그 계정은 기록하라 설정한 단위음이다 그 말. 그다음에 수익 계정. 수익 계정은 매출액, 이자 수익, 배당 수익, 임대료, 단기 매매, 처분 수익, 처분 평가 이익, 투자 유형의 처분 이익, 사채 상환 이익 등의 수익. 비용은 매출원가, 급여, 복리, 임차료 등에서 우리가 전과 시간에 비용 수익에 따라 우리가 포괄성 계산서면서 정리를 해봤지만 이런 비용과 수익에 해당된 항목들도 상당히 많죠. 제가 많이 좀 정리해봤지만 그래서 비용 수익 항목 특히 거래에 따라서 구분해 가면서 항목들을 나눠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초인문이지만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계정을 재무상태표 시야의 계정을 계정 기입 방법, 계정 기입 방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정 기입 방법. 그래서 계정 기입 방법은 우리가 전 시간에 정리했던 거래 결합 관계가 있죠. 결합 관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합 관계. 그 결합 관계를 생각을 해서 자, 그 계정의 기입은 결합 관계를 바탕을 두면 된다. 자, 그래서 계정하면은 크게 재무상태표 계정, 포괄순위 계산서 계정으로 구분이 되니까 자,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비용, 계정, 수익, 계정. 자, 어떤 분이 비용을 먼저 해야 되니까 수익을 먼저 하니까 그거 알아서 하세요. 비용이든 수익이든 순서는 아니니까. 자, 그럴 때 3부자 비수가 있는데 이 계정기 방법에 제가 결합관계를 염두에 뒀다는 이유는 자, 자산, 자산기는 부채, 자본, 비용, 수익에 있어서 자, 결합관계가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요소,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 요소라고 그랬죠? 그 거래에 있어서 계정에 기입을 할 때 자산 계정의 결합관계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이니까 자산이 증가한 금액을 차변에 쓰자. 역시 T 계정의 왼쪽 변은 차변이니까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쓰라. 그 말이에요. 증가한 금액은 차변에. 자산이 감소를 하면 감소 금액은 대변에 쓰라. 그래서 자산 계정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이니까 증가, 차변, 대변, 감소. 결합관계 바탕에 대한 정리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왜 자산 계정에 기입을 할 때 증가 금액은 차변, 증가 금액을 차변에 쓰는 겁니다. 감소 금액을 대변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자산 계정에 차변에 썼던 금액은 증가 금액이고 대변에 쓴 금액은 감소 금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재에는 그냥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증가 감소만 돼 있는데요. 우리가 기록은 화폐 금액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화폐 금액. 그래서 제가 X 표시 3개 썼죠. 이걸 금액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단위에 표시하는 하나의 의미니까. 그래서 자, X 표시는 이렇게 세는 금액을 의미한다. 그러면 정확히 쓰기 싫으니까 그래서 증가 금액, 감소 금액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이제는 부채 계정에는 증가면 대변이니까 증가 금액은 대변. 감소면 차변이니까 감소 금액은 차변에 기입하는 것. 자, 자본 계정은 증가하면 대변, 감소면 차변에 기입을 하게 되죠. 바로 재무상태표 계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호가손익 계산서 계정의 비용이 발생을 하면 차변에, 수익 발생이 되면 대변에 기록한다. 그래서 자, 비용은 발생은 증가음이고 감소미를 뭐라고 하냐? 감소미는 소멸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 교재는 감소라 그러는데 비용은 발생이라고 썼다면 소멸은 대변, 소멸은 차변. 그래서 차변은 발생은 증가음이고 소멸은 감소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산은 언급한 대로 실질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계정이고 비용 수익은 실제로 관계는 그러니까 명목적 허구적으로 설정한 단위가 되기 때문에 구분의 의미에서 증가 감소를 발생 소멸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비용 증가, 비용 감소에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대는 성격은 발생 소멸, 증가 감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비용은 발생하면 차변, 수익은 발생 대변에 금액을 쓴다. 그래서 거래 결합 관계에 따른 계정에 기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자, 이제는 입문 과정도 했고 이제 기본서 과정도 하면서 앞으로 정리할 때 자산 계정을 기입할 때 증가가 차변, 감소를 대변이니까 이걸 많이 강조하려고 증가감소를 표현을 않고 저는 그 가운데 아니라 바로 T자 위쪽 칸에다가 증가 플러스 감소 마이너스. 그럼 자, 플러스는 증가, 마이너스는 감소. 교재는 그 발생, 증가 그게 플러스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위쪽에다 이렇게 표시해 줄 거다. 그 말이에요. 부채는 마이너스 플러스, 자본은 마이너스 플러스, 비용은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표시가 이루어지죠. 자, 그럴 때 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에는 자, 이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잔액이 존재합니다. 잔액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잔액이란 남는 걸 의미하죠. 남는 걸 의미하는데 남는 건 자산 계정은 증가 금액은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니까 그러니까 자, 이걸 지금 칸을 막아 보면은 증가 감소 금액을 일치시킬 때 증가 금액은 감소 금액보다 클 수가 있죠. 좋아? 그래서 이 빚금진 금액만큼 잔액이란 게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잔액은 남는 걸 의미합니다. 남은 금액, 잔액. 그래서 자산 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존재합니다. 차변에 존재합니다. 차변에. 자, 지금 잔액이름을 대변 쪽에 쓰는 건 이 차변의 요 빚금지문의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고 잔액은 차변에 존재합니다. 차변에. 자, 그럴 때 부채라는 계정은 자, 일치하면 이렇게 시켜보았을 때 증가 쪽에서 잔액은 대변에 잔액이 존재해서 부채 계정은 대변에 잔액이 존재합니다. 자본 계정은 자, 증가 쪽에 잔액이 존재하니까 자본 계정 대변에 잔액이 존재합니다. 대변에. 그러면 이제 비용과 수익에 있어서는 역시 자, 발생 쪽이 자, 크기 때문에 잔액은 자, 비용은 차변에 자, 잔액이 존재해서 비용은 차변에 존재하고 수익은 잔액이 자, 발생 쪽에 잔액이 존재하죠. 그래서 대변에 잔액이 존재한다. 자, 따라서 이 패턴으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잔액은 플러스 차변, 부채는 플러스 대변, 자본은 플러스 대변, 비용은 플러스 차변, 수익은 플러스 대변. 회계의 원리는 참 논리적입니다. 시샘말로 하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일관성, 논리의 일관성은 약속 결합 관계예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쓰자, 자산 감소는 대변에 쓰자 하고 약속이 돼 있잖아요. 독창적으로. 그걸 계속 기록하는 걸 계정이란 걸 설정을 해서 기록해서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분계도 하고 정기 등을 하게 될 때 논리에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 기입도 원대로 결합관계 바탕으로서 기입이 이루어져서 제가 결합관계 3부자 비수를 잡을 때 잔액이 증가 쪽이 잔액이 존재하니까 결론부터 맺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자, 재무상태표하고 콘서는 자산부채 자본을 가지고 포괄손익 계산서. 그러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 계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자산의 잔액을 차변 쪽에다가 기록하는 것.
차변에 기록해서 자산 그러고 자 대변 쪽에 남는 걸 기록해서 부채 자 대변 쪽에 남는 금액을 기록해서 자본 이걸 기록하는 게 재무상태표 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37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각 계정과 재무제표의 관계를 한번 정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자산 차변의 잔액, 부채 대변의 잔액, 자본 대변의 잔액을 나타내는 게 재무상태표 계정. 그다음에 포괄손익 계산서. 자, 비용 계정의 잔액, 차변이죠. 차변의 잔액을 옮겨 사변에 기록을 해서 비용. 대변의 잔액을 기록해서 수익. 근데 비용과 수익은 자, 이 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치시킨다면은 그게 순이익이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비용과 수익이 항상 일치한다면 손익이 없으니까 항상 번전이 말이 되겠습니까?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재무상태표는 계정에서는 자 시점에서 기말은 일치가 되니까 그런데 포괄순이익 계산서는 비용 수익은 우리가 엇갈릴 수가 있는데 수익이 크면 그만큼이고 비용이 크면 그만큼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재무상태표 포괄순이익은 자산 계정의 잔액을 부채 계정의 잔액을 자본 계정의 잔액인데 그 잔액을 자산은 차변에 쓰는 거고요. 차변 잔액이니까 부채 자본은 대변 잔액을 대변에 기록하는 것. 그래서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하고 재무상태표 계정 관계를 보되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 차변이 있고 대변에는 부채 자본. 그래서 한 번 다시 산부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포괄순이 이 비용 계정과 수익 계정을 보면서도 역시 그래서 포괄순이 계산서 계정의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 빚을 꽂는다. 자, 그러면은 자, 거래 결합 관계, 계정 기입의 방법 이런 걸 구분하면서 확인해 왔을 때 자, 우리가 계정에 기입하는 방법인데 자, 이제 정리합니다. 봐보세요. 자산 계정의 기입의 방법에 증가하면 자변, 감소하면 대변 그랬죠? 그러면 자산 계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뭐 유동자산에 현금이든 현금성 자산이든 건물이든 어떤 자산이든 계정 기입은 똑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산을 언급했지만 모든 자산 계정의 기입을 의미합니다.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자산 계정에 자 보세요. 대표 예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참고합시다. 자 많이 활용하는 게 매출 채권 많이 활용하는 게 상품 재고산의 상품 등등. 자, 그다음에 부채, 자 매입 채무. 자, 그러면
매출 채권은 자산 계정이니까 자 차변 플러스 대변 마이너스. 그럼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차변에, 감소하면 대변에 기록하는. 그럼 매출 채권의 차변 기록한 금액은 증가 금액이고 대변에 기록한 금액은 감소 금액이 된다. 한 번 더. 상품 계정, 자산 계정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차변에 기록된 금액은 증가 금액. 자, 대변에 기록한 금액은 감소 금액. 그래서 만약 상품을 구입해서 증가를 가져온 상품 계정의 차변이 증가하고, 만약 상품을 팔았다면 상품이 감소를 가져서 대변에 기록하는 거. 상품을 구입은 상품 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자 상품을 팔면 대변에 구분해서 기입하는 걸 계정 기입이라고. 그럼 부채 계정, 부채의 매입 채무는 부채 계정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매입 채무 대변에 기록한 금액은 증가 금액, 매입 채무의 차변 금액은 감소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빚이 늘면 대변에 쓰고 매입 채무 빚이 줄면 차변에 쓰는 것. 그래서 자산 계정에 차변 썼던 금액은 증가이고 대변에 쓴 금액은 감소액인데 외외가 있냐? 없습니다. 자산 계정에 기입을 할 때 무수히 많은데 차변이 플러스 대변이 마이너스. 부채 계정 많지만 차변 마이너스 대변 플러스. 이렇게 기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외 없이. 자, 그럼 이제 예제 1번 봐봅시다. 예제 1번. 계정 과목 중에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면은 차, 대변에 나타나는 대라고 한번 써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제는 잔액이 어느 있냐? 자, 지금 플러스 쪽에서 잔액이죠. 그래서 자산은 차변이 플러스, 이게 차변이고, 부채는 대변, 그 항목이 자산 항목 대변이죠. 그러면 현금성 자산은 1번 자산이니까 차변이 플러스니까. 단기 차입금은 부채 대변에 플러스. 자본금은 자본계정 대변에 플러스.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대변에 플러스. 이자비용 비용이니까 차변에 잔액. 다음, 자 이자비용 임차료는 비용 차변. 자, 다음 7번 수수료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 받으러 오면 자산 차변. 비품 자산 차변. 미지금 부채 대변 미지금. 다음에 미수금 자산 차변. 선수금 부채 대변. 매상 매출금 자산 차변. 이자 수익 대변. 선거금 자산 차변. 제가 지금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해 드렸는데 그 구분들 항목들이 자산이 부채인지 그 계정 과목을 따로 해서 막 안기는 게 아니라 이게 거래를 생각하면서 구분해서 이런 과정을 지금 단원에 가서 거래를 하나씩 분석해 가는 거거든요. 거래를 기장하려고 기입하려고. 그걸 어떻게 기능이 되어 있는지, 그 기록 어떻게 해서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과정 아냐 모르냐 결과를 알아봐라. 그런 게 시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자산 계정 쫙, 부채 쫙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계정 과목 계정 분류할 때도 핵심 중요한 표시해 드렸지만은 그런 항목들을 자주 접하면서, 그래서 그 성격 거래를 생각하면서 자산,
부채 자본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정이라는 걸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139페이지에 분기하고 전기가 있는데 분기하고 전기 좀 지워서 볼랍니다. 자, 분기하고 전기 어떻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자, 원장이 어떻게 옮겨 적을까 할 때 자,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 분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이라는 자, 짱짱 짱 정말 짱이네요. 짱은 뭐냐? 장부. 어차피 장부, 회계장부에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부에 기록을 하는데 거래에서 분계장, 분계장에서 원장, 거래가 기록되는 것을 분계장에 기록하는 것을 분계라고 하고 분계장에 기입되는 것을 원장으로 옮겨 적는 걸 전기라고 한다. 그래서 분계는 거래가 발생이 되면 한변 요소 차변과 다르면 대변소를 구분해서 차변 대변 구분해서 분계장에 기입하는 것을 분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분계는 나눌 분자 음이에요. 분계. 그래서 계정을 우리가 쪼개는 거니까 계정은 일반적으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이 되니까 자,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서 분계장에 기입하는 것을 분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흐름을 내면 거래, 분계, 분계장, 전기, 총계정, 원장을 언급했냐면 이 과정을 언급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자주 지금 기초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기본서 과정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기본서 과정 흘러가는 과정에 조금 좀 바탕을 까는 거니까 뭐 설명을 좀 기초 입문에서 좀 자세한 부분도 있지만은 좀 과정적으로 지금 흘러간 게 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거래, 분계, 분계장, 전기, 총계정 원장은요 기본 과정을 하면서도 일관된 설명 흐름이거든요. 왜 제가 설명하니까. 그래서 거래, 분계, 분계장, 전기, 총계정 원장. 그래서 분계, 다시 말은 거래가 발생이 되면 이중성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서 분계장에 기입하는 일련된 과정 절차를 분계라고 하는데 이 분계를 어떻게 할 거냐? 분계 절차. 우리 교재에 4단계. 4단계를 구분했거든요. 볼만해요. 그래? 첫째. 자, 거래 이중성 측면을 찾아낸다. 그래서 거래 이중성 측면을 한번 찾아내서 1단계를 찾아낸 것을 차대변 구분, 결합관계를 한번 따져본다. 결합관계를 한번 따져보고 자, 세 번째로 자, 이걸 계정 과목을 설정해야 된다. 설정해야 되고 자, 다음은 금액, 차대변의 금액을 확정해야겠다. 자, 그래서 물론 4단계로 나오지만은 거래 이중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다른 걸 하면은 거래 식별을 하는 거예요. 거래 식별. 뭐 거래 식별은 회계상 거래,
회계상 거래 여부를 확인한다. 그 말이야. 자, 회계상 거래 여부를 확인한다. 그런다. 자, 회계상 거래 여부에 따라서 이중성을 파악을 해서 결합관계를 따져서 계정 과목을 설정을 해서 금액을 부여하면 분계가 이루어지는데, 자, 여공에서 자, 분계점까지 지금 나왔는데 장부. 자, 그럴 때 자, 제가 하나를 봅니다. 자, 지금 140페이지에 어떤 거래가 있냐면 상품 5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상품 50만 원. 50만 원을 현금으로 구매하다. 매입하다. 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예제에 따라 둘 수 있지만은 교재 나온 거니까요. 자, 이럴 때 상품 5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회계상 거래 여부에 자, 지금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가져왔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가져왔으니까 회계상 거래로서 그래서 자, 회계상 거래서 사건이 되겠다. 이 사건? 회계상 거래가 된다. 그 말. 거래? 거래가 됐을 때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되는 결합관계인데, 자, 이럴 때 차변소는 결합관계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자. 그래서 자산의 증가 대신에 현금에는 자산이 감소. 그래서 자, 자산이 증가, 자산의 감소로 결합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 결합이. 그래서 자산의 증가, 차변 요소와 자산의 감소, 대변 요소가 결합이 이루어졌다. 자, 이 결합에 따라서 저는 자, 계정 과목을 설정하는데 이 계정 과목에 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고유 명칭을 뭘로 할 거냐?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그 말이야. 자산 감소는 계정 과목을 뭘로 쓸 거냐? 현금이라고 쓰겠다. 그 말이야. 현금이라고 쓰겠다. 자, 이걸 금액을 확정하는 건데, 자, 상품 금액이 50만 원. 자, 현금 금액이 50만 원. 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분계장에 기입하는 걸 분계라고 그래서 분계장 하면 자, 일자 예? 자, 적요 원면 차변 대변. 그래서 자, 차대변 나란히 나왔다고 이걸 병립시라고 하는데 병립시 분계장인데, 자, 이럴 때 분계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자, 첫째 세 번째 구매액에서 분계장에 기입하는 걸 의미하는데, 자, 일자가 만약에 9월하고도 22일이라면은 21일인가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이 21일이죠? 21일? 상관없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날짜니까. 그러면 20일, 9월 20일 날 지금 여러분 얼굴 뵙고 있죠? 그런데 21일이니까 쓴다면은 9월
21일. 자, 분계장이 기입할 때 혈압형이 자, 적혈안에 상품, 차변에 상품, 가운데 보이지 않으면 처음인데 자, 원면에 차변 금액 50만 원. 50만 원. 가운데 구분된 금에서 대변의 항목 현금, 대변에 50만 원. 50만 원. 그리고 간단히 약속하면 상품을 구매하다. 그리고 오늘 날짜에 거래를 이렇게 딱 마감하는 거. 자, 그랬을 때 원면이란 원장의 고유번호, 뭐 상품이 14번, 현금이 1번이면 원장이 번호 써주는 거예요. 이게 분계장의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 단계를 생각해서 분계장에 옮기면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래서 이 분계도 우리가 원장도 약식 특이정을 쓰듯이 약식 분계를 한다 그 말이야. 분계를 약식으로 어차피 차대변의 구분이니까 그 약식 분계를 학습 목적으로 차변, 대변, 대변 이렇게 구분해서 그래서 차변에 상품 50만 원, 대변에 현금 50만 원, 차변 상품 50만 원, 대변 현금 50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약식분계라고 하더라. 이거 약식도 더 줄일 수 있어. 그 줄인 게 뭐냐? 차변, 대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약식이 뭐냐? 잘난 척하는 겁니다. 상품 50만 원 슬러시. 나누는 게 아니라 자, 대변에 현금 50만 원. 이렇게 분계도 해요. 어차피 왼쪽에 차변 감옥금액 차변, 대변 감옥금액, 차변 대변 쪼갠 거니까. 그래서 차변 안 써도 왼쪽 감옥금액, 오른쪽 감옥금액, 왼쪽은 차변 감옥금액, 오른쪽은 대변 감옥금액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입문일 때는 대충 쓰면은 차변, 대변 쓰면은 약식 분계지만 분계장에 기입하는 과정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분계장에 기입하는 과정의 정리를 한번 통해 봤죠.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는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거래, 상품 매출 거래, 매입 거래, 뭐 현거래 이런 거래들을 통해서 한번 분계를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과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